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석사과정 박승민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A Component for the 2020s입니다. 이 논문은 페이스북 AI 리서치와 UC 버클리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2022년 CVPR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비전 트랜스포머가 급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컨버넷의 가능성을 다시 조명하고자 시도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어떻게 기존의 컨버넷의 한계를 극복하고 트랜스포머와 경쟁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컨버넷과 비전 트랜스포머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 논문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컨버넥스트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단계적으로 살펴보면서 각 구조 변화가 어떤 성능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익스페리먼트 파트에서 이미지넷, 코코와 같은 여러 데이터셋에서의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콤버넥스트의 성능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점, 추가적으로 논문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콤브넷, 합성국 신경망은 1980년대에 이미 존재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대중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12년 합성국 신경망의 일종인 알렉스넷이 이미지넷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기록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사건은 흔히 이미지넷 모멘트라고 불리며 이후에 컴퓨터 비전 연구를 크게 전환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콤브넷은 비전 분야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아키텍처들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VGG넷, 인셉션, 레스넷, 이피션트넷, 덴스넷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정확도, 연산량, 파라미터 수, 그리고 학습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콤버넷의 강점은 이미지의 공간 구조를 잘 반영하는 지역 연산을 기반으로 하며 트랜슬레이션 이코베리언스, 한국말로 하면 번역 등변성을 통해 객체의 위치에 민감하지 않은 특성을 가집니다. 콤버넷은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트래킹 등 거의 모든 시각 과제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콤버넷은 단순하지만 효율적이고 강력한 구조로 지난 10년간 컴퓨터 비전을 이끌어온 주역이었습니다. 2020년대에는 비전 트랜스포머, 줄여서 VIT가 등장하며 컴퓨터 비전 모델 설계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VIT는 이미지를 일정 크기의 패치로 나눈 뒤 각 패치를 일종의 토큰으로 간주하고 트랜스포머 구조로 처리합니다. 이는 기존의 컴포넷처럼 지역적인 연산 구조를 가지지 않고 셀프 어텐션이라는 전역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모든 위치 간 관계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졌지만 매우 큰 데이터셋과 대형 모델을 학습할 경우에는 기존의 레스넷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DIT, 스윈 트랜스포머, BIT 등 다양한 VIT의 파생 모델들이 등장하며 비전 분야에서 트랜스포머가 새로운 대세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컨버넷은 이제 시대에 뒤처졌으며 앞으로는 트랜스포머 구조가 비전 백본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게 됩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 분류에서는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같이 고해상도 입력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VRT의 글로벌 셀프 어텐션으로 인해 입력 크기에 따라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스윙 트랜스포머와 같은 모델이 등장하는데요. 스윙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을 지역 윈도우 안에서만 수행하고 계층 구조를 도입하는 등 전통적인 컨버넷의 구조적 특징들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트랜스포머조차도 기존의 컨버넷이 가지고 있던 인덕티브 바이어스, 즉 이미지라는 데이터의 성질을 반영한 구조적인 전제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컨버넷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다시 설계하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이 논문은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적과 기여를 마지막으로 인트로덕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적인 목적은 기존의 콤브넷 구조를 현대적인 트랜스포머의 기준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가 도입한 여러 가지 설계 요소들을 기존의 콤브넷에 도입해보면서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레스넷에서 출발해 하나씩 구조를 바꿔가며 성능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셀프 어텐션과 같은 트랜스포머의 고유의 모듈 없이도 스윙 트랜스포머의 수준의 성능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콤브넥스트라는 새로운 콤브넷의 모델군을 제안하였습니다. 콤브넥스트는 이미지 분류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디텍션,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등 다양한 작업에서도 VIT를 능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논문은 콤브넷의 가능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더나이징 어 콤브넷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보편적인 논문 구성에서 메소드 파트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파트에서 거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로드맵에 따라서 기존 레슨넷 50의 전체 구조, 세부적인 레이어와 같이 여러 부분을 하나씩 수정해가면서 성능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의 제안인 콤브넥스트를 알아보기 이전에 두 가지 베이스라인이 된 모델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레슨넷은 콤브넥스트의 시작점으로 저자들이 설정한 전통적인 콤브넷 계열 모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스인 트랜스포머는 콤브넥스트가 많은 부분을 차용하고 있는 VIT 계열 모델입니다. 먼저 레슨넷 블럭부터 구조적인 특성만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1x1, 3x3, 1x1 컨볼루션이 순차적으로 연결되고 각 계층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렐루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스인 트랜스포머는 VIT와 콤보넷의 중간 모습에 있습니다. 스인 트랜스포머 블럭에서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갤루가 핵심 연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콤보넥스트 블록은 레스넷과 동일한 3스테이지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구성은 스윈 트랜스포머에서 도입한 현대적인 설계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3x3 컨볼루션은 스윈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고 있는 7x7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으로 정교화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으로 활성화 함수는 기존의 렐루에서 갤루로 그리고 MLP와 유사한 인버티드 보틀넥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콤보넥스트가 기존의 콤보넥 계열 모델과의 효율성과 실행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트랜스포머의 설계 원칙을 전략적으로 흡수한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콤보넥스트의 구조를 변경하기 전에 가장 먼저 수행된 실험은 학습 기법의 현대화부터였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는 단순히 이전의 콤보넷 계열 모델에서 구조가 다를 뿐 아니라 학습 전략에서도 많은 설정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옵티마이저로는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대신 아담 W를 사용하며 300F 이상의 장기 학습을 적용하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 증강과 정교화 기법을 함께 도입해 왔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VIT 스타일의 학습 전략을 기존의 레슨 50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용된 기법으로는 아담 W 옵티마이저, 그리고 믹스업, 컷믹스, 랜덤 아규먼트와 같은 데이터 증강 기법들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 증강 기법들을 오른쪽에 간단한 이미지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카스틱 뎁스와 같은 정교화 기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토카스틱 뎁스는 레이어의 일부 부분을 무작위로 드랍하는 방식의 정교화 기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해당 논문인 Deep Networks with Stochastic Depth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에폭스도 기존의 레스넷에서 흔히 사용되던 90에폭에서 300에폭으로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학습 전략을 변경하기만 했을 뿐인데 레스넷 50의 탑 1 정확도는 76.1%에서 78.8%로 약 2.7포인트 향상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콤브넷과 트랜스포머 간의 성능 차이 중 상당한 부분이 구조 자체보다는 학습 설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콤브넥스트의 구조 설계 실험은 모두 이 향상된 학습 설정을 고정한 상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콤보 넥스트는 단순히 기존 구조를 모두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왼쪽과 같이 매우 체계적인 로드맵을 세워놓고 설계하였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레슨의 50을 출발점으로 선택하고 최신 학습 기법 아담 W를 적용하여 베이스라인의 성능을 먼저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된 여러가지 설계 요소들을 콤보넷에 하나씩 적용해보며 그때마다 성능 변화, 연산량, 플롭스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경 과정은 레슨넷을 스윙 트랜스포머처럼 만들어가는 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테이지의 비율 조정, 패치파이 스템 도입,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적용, 인버티드 보틀렉 구조로의 변화, 라지 커널로의 확대, 갤루 및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사용 등 매우 다양한 변경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산 복잡도는 스윙 트랜스포머의 대응 모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져 직접적인 성능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콤보 넥스트는 모델 크기에 따라서 타이니, 스몰, 베이스, 라지, 엑스트라 라지 버전으로 구성되며 스윙 트랜스포머 시리즈와 1대1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설계 전략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콤보넷이 현재 트랜스포머 중심 시대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존의 콤보넷에서 구조적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첫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트워크의 매크로 디자인, 즉 거시적 설계에서 스테이지의 구성과 입력 처리 구조인 스템을 개선해 보았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비율을 살펴보자면은 기존의 레슨의 50은 3, 4, 6, 3의 블록 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스4의 연산량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로 객체 검출 등의 다운스트림 작업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윙 트랜스포머는 1대 1대 3대 1의 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 콤보 넥스트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변경하였고 이렇게 변경한 결과 정확도가 78.8%에서 79.4%로 상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력 스템 구조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레슨넷 50은 7x7 커널과 스트라이드 2를 가진 컨볼루션 계층, 그리고 맥스플링을 사용하여 초기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하지만 VIT 또는 스윙 트랜스포머는 보다 단순한 패치파이 방식, 즉 4x4의 스트라이드 4를 가진 컨볼루션 한 층으로 다운샘플링을 수행합니다. 콤보 넥스트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템 방식을 변경한 결과 성능은 79.4%에서 79.5%로 소폭 향상되었고 구현은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변경은 단순한 설계 수정임에도 구조적인 효율성과 정확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트랜스포머의 구조적 유사성도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와 레슨 넥스트 구조에서 착안한 설계를 콤보 넥스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레슨 넥스트는 기존의 레슨넷의 연산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루트 컨볼루션을 도입한 구조입니다. 콤보 넥스트에서는 이 그루트 컨볼루션에서 더 나아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도입하였습니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은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합성곡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셀프 어텐션이 채널마다 독립적으로 공간 정보를 조작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 연산량은 줄지만 정보의 결합력이 약해져 성능이 더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뎁스 컨볼루션만을 적용했을 때는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채널 수를 스윙 트랜스포머와 동일하게 기존의 64에서 96으로 확장하였고 그 결과 정확도는 79.5%에서 80.5%로 상승하였습니다. 연산량은 증가했지만 성능 향상이 이를 상쇄하며 확장 가능한 구조로 진화하였습니다. 이 구조는 공간 연산과 채널 연산을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구조적으로도 트랜스포머의 연산 패턴과 유사해졌습니다. 이 변경은 콤보넥스트가 트랜스포머의 개념을 콤보넷 안에서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와 트랜스포머의 FFN과 유사한 인버티드 보틀렉 구조를 콤보넷에
도입하였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FFmpeg 블록이 입력보다 4배 정도 더 큰 차원을 생성하고 다시 축소하면서 정보를 변환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모바일넷 V2에서도 채택된 방식으로 낮은 연산량 대비 높은 표현력을 갖춘 설계입니다. 콤브넥스트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도입하여서 뎁스와이스 컨볼루션 앞뒤로 있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 채널을 확장하고 컨볼루션 처리하고 축소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의 왼쪽은 기존의 레스넥스트 블록이고 오른쪽이 방금 설명한 인버티드 보틀렉 구조로 변경한 콤브넥스트입니다. 이러한 인버티드 보틀렉의 도입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총 연산량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정확도는 80.5%에서 80.6%로 소폭이나마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 하나는 큰 모델, 그러니까 레스넷 200과 같은 거대한 수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 큰 효과를 내어서 성능이 81.9%에서 82.6%로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라지 커널의 적용입니다. 트랜스포머 구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글로벌한 수용 영역을 갖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반면에 콤보넷은 일반적으로 3x3 컨볼루션을 여러 층 쌓는 방식으로 수용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콤보넥스트의 뎁스와이스 컨볼루션 계층에 대형 커널을 적용함으로써 한 번에 더 넓은 공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탐색하였습니다. 콤보넥스트는 라지 커널을 적용하기 위해서 뎁스와이스 컨볼루션의 커널 크기를 3x3에서 최대 11x11까지 점진적으로 키우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지 커널 컨볼루션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사전 조치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바로 뎁스와이스 컨볼루션의 위치를 블록의 앞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원래 레스넷 스타일의 구조에서는 중간에 3x3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있지만 컴브넥스트에서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블록의 가장 앞단에 위치하도록 바꿔주었습니다. 이것은 트랜스포머의 설계 방식과 비슷하게 가져가기 위한 조치인데요. 트랜스포머에서도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멀티헤드 셀프 언텐션과 같은 연산들은 입력의 채널 수가 가장 적은 앞단에서 수행해주고 정보량이 많은 뒷단은 효율적인 연산이 담당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바꾸게 되면 계산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뎁스와이스 컨볼루션 위치를 앞단으로 옮긴 후에 전체 연산량은 5.3G에서 4.1G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성능은 일시적으로 80.6에서 79.9%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정확도 저하이고 이후 커널 크기를 점차 확장해 나가면서 다시 성능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확도는 3x3 커널 기준 79.9%에서 점차 증가하면서 7x7 컨볼루션에서 80.6%로 최고 성능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커널 크기를 9, 11과 같이 점점 늘렸음에도 성능 향상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산량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컨버넥스트에서는 모든 블럭에 7x7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것을 표준화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컨버넷에서도 셀프 어텐션 없이도 충분히 넓은 수용 영역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커널 크기를 확장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컨버넥스트의 내부 블록의 미세한 설계를 개선한 마이크로 디자인 파트입니다. 가장 먼저 활성화 함수부터 살펴보면 기존의 컨버넷에서는 주로 렐루를 여러 계층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에서는 렐루 대신에 부드러운 비선형 함수인 갤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갤루 함수는 학습 안정성과 표현력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콤브넥스트 모델에서도 모든 렐루를 갤루로 교체하였고 그와 함께 블록 내부의 활성화 함수 수를 블록 하나당 단 한 개만 남겨놓게 최소화하여
단순화하였습니다. 이는 트랜스포머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블록처럼 최소한의 비선용성만 유지하는 설계 방식과 동일하게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정교화 방식도 기존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거하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대체함으로써 미니 배치 크기에 덜 민감하고 위치의 독립적인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누적적으로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확도는 기존 80.6%에서 81.5%까지 향상되었으며 구조는 훨씬 간결해졌습니다. 이 실험은 콤보넥스트 내부 설계 역시 트랜스포머 스타일로 현대화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복잡성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전체 실험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다운샘플링 방식의 변경 실험이었습니다. 기존 레슨넷에서는 각 스테이지의 시작 부분에서 합성곱을 사용해 공간 해상도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윙 트랜스포머의 경우 스테이지 사이에 별도의 다운샘플링 계층을 명시적으로 배치해서 이를 통해 구조의 명확성과 확장성을 높였습니다. 콤버넥스트도 이런 스윙 트랜스포머의 설계에 따라 다운샘플링을 각 스테이지 사이에 독립적인 계층으로 분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2x2의 스트라이드 2짜리 컨볼루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지만 학습이 불안정하게 발산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상도가 변경되는 모든 지점, 그러니까 스템 뒤, 각 스테이지 사이, 마지막 풀링 앞, 이 지점들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삽입해서 학습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구조적 개선처럼 보이지만 최종 정확도를 81.5%에서 82.0%로 향상시키며 콤보넥스트의 전체 구조를 마무리짓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콤보넥스트는 구조적으로 저자들의 의도대로 완성되었고 그 성능은 스윙 트랜스포머를 이미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콤보넷도 현대적 설계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콤보넥스트는 구조적으로 완성되었고 그 성능은 스윙 트랜스포머와 비교했을 때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컴보넷도 현대적 설계를 통해 최신 트렌드에 맞춘 강력한 백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페리먼트 실험 파트입니다. 콤보넥스트 구조가 완성된 이후로 연구진은 이를 다양한 규모로 확장해 콤보넥스 타이니, 스몰, 베이스, 라지로 만들어주었고 이것을 이미지넷 1K에서 스윙 트랜스포머와 비교해 주었습니다. 비교는 공정성을 위해서 각각 스윙 트랜스포머와 대응되도록 플롯과 파라미터 수를 거의 동일하게 맞춰주었습니다. 또한 학습 설정도 동일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성능은 탑 1 정확도와 throughput, 초당 이미지 처리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모든 모델 크기에서 콤보넥스트가 스윙 트랜스포머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빠른 처리 속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콤보넥스트 베이스는 고해상도 384제곱에서 85.1%의 정확도를 기록하여 스윙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84.5%를 상회하였습니다. 스로프 또한 초당 이미지 95.7로 스윙 베이스의 85.1보다 11%가량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콤보넥스트가 복잡한 셀프 어텐션 없이 더 단순한 구조로도 성능과 효율성 모두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 실험으로는 콤보넥스트의 확장성과 전이학습 성능을 보기 위해서 이미지넷 22K에서 사전 학습한 모델을 이미지넷 1K에 전이한 결과를 측정하였습니다. 이 실험도 앞선 실험과 똑같이 스윙 트랜스포머와 동일한 조건, 해상도, 플롭스로 비교하였고 결과적으로 콤보넥스트 라지와 콤보넥스트 엑스라지 모두 스윙 라지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콤보넥스트 엑스라지는 87.8%의 정확도로 논문 기준 최고 성능을 기록하며 콤보넷의 구조가 대규모 데이터와 고해상도 VIT 기반 구조만큼 강력하게 확장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실험 결과는 논문 맨 앞에 이와 같이 시각화해 주었습니다.
콤본 엑스트는 이미지 분류뿐 아니라 객체 검출 및 분할 과제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스크알 CNN과 캐스케이드 마스크알 CNN의 백본으로 콤본 엑스트를 적용하여 코코 데이터셋에서 두 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바운딩 박스 정확도인 AP 박스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의 정확도인 AP 마스크입니다. 콤본 엑스트 베이스, 라지, 엑스라지 모두 스인 트랜스포머보다 더 높은 AP를 기록하였습니다. 콤본 엑스트 엑스라지의 경우 AP 박스는 55.2, AP 마스크는 47.7로 모든 실험들 중에서 최고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모든 실험은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동일한 연산량, 동일한 학습 스케줄, 동일한 환경에서 비교되었고 셀프 어텐션 없이도 최고 수준의 객체 검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파트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가 VIT 이후 빠르게 시각 인식 분야의 주류 백본 구조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후속 모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중 많은 연구는 셀프 어텐션을 강화하거나 또는 컨볼루션과 어텐션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스인 트랜스포머, CVT, 컨볼루셔널 비전 트랜스포머, 코트넷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전 과제에서 어텐션 구조가 가진 장점의 콤보넷에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일부 다시 도입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콤보 넥스트는 이러한 요즘의 접근 방식과 정반대 방향으로 접근을 가져왔습니다. 트랜스포머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콤보넷 구조를 트랜스포머 스타일로 바꿔보자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어텐션 없이도 스인 트랜스포머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했고, 콤보넷이 여전히 설계적 진화의 여지가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콤보넥스트는 단순한 백본 아키텍처 중 하나가 아니라 구조 설계 방식 자체의 방향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새로운 CNN 백본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서 CNN이 정말로 시대에 뒤처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실험으로 그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레슨의 50을 기반으로 시작해 학습 기법과 구조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트랜스포머의 핵심 구조 설계를 컨볼루션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콤본 엑스트는 이미지 분류는 물론 객체 검출과 분할 같은 실용적인 과제에서도 스인 트랜스포머를 능가하는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셀프 헌테이션 없이도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즉, 콤보넥스트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시대에서도 콤보넷이 여전히 유효하고 확장 가능하며 실용적인 구조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콤보넥스트는 매우 강력한 실험적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구조의 설계 자체가 체계적인 이론 분석보다는 실험적 직관과 성능 결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원리에 대한 수학적 해석이나 최적화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콤보넥스트의 구조의 수학적 해석 및 최적 설계 원리를 정립하여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콤보넥스트는 다양한 모델의 백본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모델과 여러 도메인에서 실험을 통하여 어떤 도메인에서 더 효과적인지, 어떤 모델과 결합하였을 때 더 효과적인지 등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LP, 음성, 영상 등 다중 모달리티로의 확장 가능성 또한 연구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 컨버넥스트 V2가 공개되었습니다. 컨버넥스트 V2는 기존의 컨버넥스트의 구조적 강점을 유지하면서 자기지도 학습과 정교화 기법을 통하여 성능과 효율성 모두를 향상시킨 모델입니다. 컨버넥스트 V2 또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유튜브 세미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